마당으로 나갔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강정수는 침대의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외곽 회색 아파트 단지 베란다 너머로 비슷한 크기의 건물들이 무한정 뻗어 있었다. 남원의 집에선 이시각 논밭이 아침 물로 반짝였고 멀리 산줄기가 그림처럼 떠올랐다. 새들의 울음도 들렸고 공기도 달랐다. 여기선 콘크리트만 눈에 들어왔다. 소리도 달랐다. 자동차 음파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정수는 이게 도시 숨소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할머니, 일어났어? 손녀 지은이가 나타났다. 중학생이 된 녀석이 교복 자락을 여민 채 나타났다.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목소리가 정순의 모든 결정 이유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아들 민수가 계속 말했었다. 엄마 이제 남원에 혼자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옆에 계시면 지은이도 도움이 되고요. 처음엔 거절했다. 반백년을 가꾼 그 땅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밤들이 자꾸 길어졌다. 그리고 지은이가 전화 너머로 할머니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을 때 정순의 고집은 무너졌다. 응, 일어났다. 자,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정수는 일어나다가 다시 한번 방을 둘러봤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벽 한쪽에는 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다. 시골집에서 가져온 보따리들, 옷 서너 장, 남편 사진이 들어간 액자 하나 그뿐이었다. 인생이 한 방에 모두 들어오다니 하고 정수는 혼잣말했다. 손으로 짐을 쓸어내며 정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필요한 걸까? 주방으로 향하며 정수는 물었다. 요새 학교 어때? 선생님들 괜찮아? 좁은 복도를 지나가며 거실을 스쳤다. 거실에선 며느리 혜진이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다. 살짝 눈을 마주친 것 같았는데 혜진은 신문지를 더 높이 들어 올렸다. 정수는 그것이 무시인지 아니면 그냥 신문을 더 잘 읽기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직도 어색한 거겠지 하고 정수는 스스로를 달랬다. 첫 달이니까 계절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부엌에서 밥을 푸며 정수는 혼잣말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지.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보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이 손이 뭐라는 거야? 아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떤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다. 민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혜진은 지은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정수는 반찬 두어 가지를 덜어낸 밥을 냈다. 서툴기만 했다. 이 집의 부엌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엄마,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지은이가 학교 가면 나도 갈 거고. 민수가 서둘러 말했다. 그의 입가엔 서두름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알았다. 아들이 자신을 거스르지 않지만 낯선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걸. 그건 당연했다. 40살 넘은 남자의 집에 갑자기 늙은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니까. 정수는 밥을 뜨며 말했다. 응, 알았다. 밥 잘 먹어 일찍 들어와. 그 말을 하면서도 정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일찍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일찍 들어오는 날을 본 지 벌써 2달이었다. 지은이가 학교를 나갔다. 혜진도 뭔가 중얼거리며 준비를 마쳤다. 정수는 식탁을 정리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해도 환영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밥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음향을 최대한 죽였다. 수도꼭지를 틀 때도
설거지 물소리도 그랬다. 마치 자신의 모든 활동이 범죄인 양. 오후 2시경 혜진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다. 정수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짐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따리 하나를 풀고 옷을 개고 서랍에 넣었다. 액자를 침대 머리맡에 걸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50대 초반 논밭 위에 선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이 자꾸 흐려졌다. 여보, 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정순이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방 한구석에 앉아 정수는 조심스레 손을 펼쳤다. 이 손이 반백년을 어디서 일했는가. 논밭에 지늘개, 남편의 밥상에, 아들의 이마에 이 손으로 하던 일들이 모두 필요했던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 손이 이 회색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손으로 할 일이 남아있기는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똑같은 크기의 창들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저 창 뒤의 사람들은 자기 엄마를 이렇게 필요 없어 하는 건가? 아니면 난 그냥 아무데도 필요 없는 건가? 저녁이 되고 아들 가족이 들어왔다. 지은이가 먼저 달려와 할머니를 외쳤다. 그 한마디가 정순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은아 학교는 잘 다녀왔어? 응 할머니, 오늘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지은이가 등을 풀며 말했다. 정수는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피곤해 보였다. 정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그럼 할머니가 간식을 좀 만들어줄까? 부엌에서 정수는 달걀을 깨고 밀가루를 섞고 팬을 올렸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일은 아는 일이었다. 이 손으로 해본 일이었다. 계란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따뜻한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고 지은이가 웃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그건 할머니가 정성을 많이 들었거든. 정순이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웃었다. 그 웃음이 요즘 며칠 동안 처음 나오는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정수는 밥을 지었고 반찬을 담았다. 식탁에 모두가 앉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혜진도 지은이도 모두 정순을 바라봤다. 오늘 뭐 만드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 살짝 다른 톤이 들어 있었다. 그냥 있는 거로 끼워 맞춘 거야. 정순이 말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저 숟가락질하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만 들렸다. 정수는 그 소리가 좋았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소리. 이게 맞는 삶인 거겠지 하고 정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 아래로는 여전히 불안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정수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그 천장은 남원의 천장과 달랐다. 이 천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빌린 것일 뿐이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손님인가 정순이 중얼거렸다. 새벽까지 정수는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거실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소리, 민수와 혜진의 작은 웃음소리, 지은이의 잠든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밥을 지으면 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정수는 마침내 잠을 청했다. 정순이 서울에 온 지 정확히 2달 열흘째 되는 날, 민수가 일찍 들어왔다. 저녁 6시쯤이었다. 보통 8시를 넘어서야 귀가하는 아들이 어두운 얼굴로 신발을 벗었다. 정수는 부엌에서 반찬을 담으며 그 얼굴을 봤다. 그 표정에 뭔가 담겨 있었다. 남편도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다. 돈 빌려줄 사람이 필요할 때 지금 시간 괜찮아요?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혜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지은이도 도서관에서 자습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정수는 반찬을 내려놓고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뭐 있어? 네. 사실은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정수는 그 한숨의 깊이를 재었다. 결정 직전의 숨. 이미 마음을 정했을 때의 숨. 정수는 말을 기다렸다. 저희 계획이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신용 점수가 좀 낮아서요. 그게 뭐가 문젠데? 정수는 차분하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문제로 말을 꺼낼 때의 패턴은 거의 같았다.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민수가 말을 흐렸다. 정수는 알았다. 다음 말이 무엇일지. 그래서 전세금 보증을 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 이름으로. 잠깐만요. 신용 점수가 보증?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한 단어가 거실에 떨어졌다. 내 서류상이니까요.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거라서. 큰일 아니에요. 민수가 빨리 말했다. 정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몇 초 지속되었다. 남편이 그런 일로 어려워했어. 기억해?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다를 거예요. 엄마, 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고? 민수주 아들이죠. 어머니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이 들어 있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40 넘은 남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 눈빛이 정순을 흔들었다. 그런데 정말 큰일 아닌 거야? 그냥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민수가 말했다. 정수는 알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들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언제까지 생각할 시간 있어? 내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다고? 정순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요. 미안해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정순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아,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서. 정수는 다른 말을 꺼냈다. 그래, 내가 하지 뭐.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정수는 느꼈다.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발을 디뎠다는 걸.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엄마. 아직 뭘 감사해. 다음 날 보자. 정수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남은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다. 저녁밥은 평소처럼 준비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양손으로 나무를 집으며 정수는 혼잣말했다.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 나한테 빌려갈 게 뭐가 있다고. 손가락 사이로 나물이 흘렀다. 도장을 찍고 열흘이 지났다. 정수는 그 열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지었고 반찬을 담았고 설거지를 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민수도, 혜진도, 지은이도 평소처럼 웃었고 말했다. 그런데 정순의 귀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어머니, 내일 시골 좀 다녀오세요. 날씨도 좋고요. 혜진이 어느 날 저녁에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시골? 내 남원 집 정리도 하실 겸 저희가 이사할 때까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수는 그 밝음 아래에 다른 것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 한번 가봐야지. 정순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짐을 쌌다. 옷 서너 벌, 남편 사진, 도장 하나 그뿐이었다. 민수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정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회색 건물들이 멀어졌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민수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남원으로 향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도시가 멀어지고 산줄기가 나타났다. 그 산줄기를 보며 정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다. 아, 이게 숨이었구나 하며 정수는 혼잣말했다. 남원에 도착했다. 정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멈춰섰다. 대문이 그대로 있었다. 마당도 그대로 있었다. 논밭도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왔어. 정순이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방들을 돌아봤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정수는 안방에 남편의 사진을 다시 걸었다. 내가 또 왔네. 왜 나한테 먼저 가버렸어? 정순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다. 정수는 집을 청소했고 마당을 쓸었고 논밭을 둘러봤다. 그 모든 시간이 편안했다. 밤에는 별이 보였다. 아침에는 새가 울었다. 정수는 생각했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버스에 앉아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왜 돌아가는 거야? 왜? 하며 정수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다. 정수는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 앞에 섰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잘못된 번호입니다. 정수는 다시 눌렀다. 천천히 정확하게 잘못된 번호입니다. 정순의 손이 멈췄다. 뭐지? 하며 정수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3번, 4번, 5번. 모두 똑같은 소리만 돌아왔다.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혜진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정수는 문 앞에 섰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뿌옇게 내려왔다. 정수는 그 불빛 아래 서서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지은이에게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다. 정수는 문에 기대어 섰다. 시간이 흘렀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순을 보며 지나갔다. 그저 문만 바라봤다. 저녁 8시쯤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수는 그 차가움을 느꼈다. 혜진아,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 네, 바꿨어요. 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뭐? 이사하게 되면서요.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혜진의 말이 기계적이었다. 정수는 손을 떨었다. 그런데 왜 내가 못 들어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어머니는 남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야, 혜진아.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정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짐 가방을 옆에 놓고 정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정순의 몸을 식혔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정순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집 문이 열렸다. 중년 여자가 나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집에 안 들어가세요? 문이 안 열려서요.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정순을 내려다봤다. 가족분들은요? 연락이 안 돼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단 우리 집에서 좀 쉬시다 가세요.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정순이 말했다. 여자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들어갔다. 정수는 다시 혼자 남았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정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이름이 뭐가 됐길래. 도장을 찍었더니 내 집도 없어졌네. 새벽 2시쯤 정수는 일어났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래로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로 나왔다. 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정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남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정수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부동산에 갔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인데요. 명의가. 직원이 말을 멈췄다. 정수는 그 서류를 봤다. 계약서에는 정순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민수와 혜진의 이름만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순이 물었다. 보증이 아니라 명의 양도로 처리됐네요. 여기 보시면 직원이 설명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한 문장만 들렸다. 어머님 이름은 여기 없어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정순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내 이름이 사라졌어. 내가. 정순이 중얼거렸다. 걷다가 멈췄다. 그리고 생각했다. 도장을 찍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야. 내가 못 본 게 있었던 거야. 정수는 그날 혼자 찜질방에서 잤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아들이 날 속인 건가? 며느리가 날 속인 건가? 아니면 내가 날 속인 건가? 새벽까지 정수는 그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깨달음만이 남았다. 자신이 더 이상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지 않으면 자신도 사라진다는 것.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해. 그 중얼거림이 새벽의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찜질방에서 사흘을 보냈다. 정수는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워 있었고 천장을 봤고 가끔 물을 마셨다. 밥은 거의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보다는 마음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수는 찜질방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줌마, 괜찮으세요? 찜질방 직원이 물었다. 젊은 여자였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사흘째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갈 데가 있긴 한데요. 그럼 가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직원이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일어났다. 짐을 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를 걸으며 정수는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남원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걷다가 멈췄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뒤적였다.
그 속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순자, 남원에서 50년을 함께 살았던 친구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자야, 나야 정순이? 어떻게 된 거야? 서울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어디로 올래? 남원으로? 아니, 내가 서울로 좀 올라올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가 말했다. 내일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숨을 크게 쉬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정수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정순을 보자마자 껴안았다. 야,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녀. 순자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수는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결국 흘렀다. 미안해. 내가 괜찮아. 울어다 울어. 순자가 정순의 등을 쓰다듬었다. 정수는 오랫동안 울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봤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울음이 그치고 정수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도장을 찍은 일, 문이 닫힌 일, 이름이 사라진 일. 말을 끊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고 순자가 말했다. 정순아, 이름을 잃으면 사람도 잃는 거야. 정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내 이름 다시 세워. 지금이라도. 어떻게? 법으로 법은 가족도 가리지 않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그래서 더 해야지. 내 이름을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 순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나 혼자는 무서워. 내가 같이 있어줄게. 순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의지 같은 것. 그래, 해볼게. 정순이 말했다. 그날 오후 순자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젊은 변호사가 정순을 맞았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정수는 다시 이야기를 했다. 변호사는 들으며 메모했다. 계약서 사본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받았어요. 문자나 통화 기록은요? 있어요, 몇 개. 정순이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계약 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몇 달 정도요. 하지만 이기실 확률이 높아 보여요.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머니,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예요. 변호사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사랑이 아니라 진실. 진실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순이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줬다. 정수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정순과 순자는 다시 카페로 갔다. 정수는 커피를 시켰다. 뜨거운 커피였다. 정수는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다. 하지만 그 쓴맛이 싫지 않았다. 정순아,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아.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모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순도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 친구 아니야. 순자가 웃었다. 정순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순자가 도와줬다. 좁은 방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다. 침대에 누워 정수는 천장을 봤다. 이번엔 천장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천장이었다.
이제 내 이름을 찾아야 해. 정순이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식이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침묵했다. 엄마, 소송 들어온 거 알았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내 이름을 빼앗아도 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가 말을 잃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내 이름을 내 것으로 만든 게 뭐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먹였다. 정수는 그 울음을 들었다. 아들의 울음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야, 난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내 이름 밑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아. 엄마, 소송 끝나면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마. 정순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응. 정순이 대답했다. 2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계약 무효 보증금 반환 정순이 이겼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다. 축하드려요. 이제 어머니 명의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순자와 함께 은행에 갔다.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작은 집을 알아봤다. 양평의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이 있고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여기 어때?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정수는 마당을 봤다. 햇살이 내려앉았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정순이 말했다. 계약서를 썼다. 이번엔 정순이 모든 글자를 읽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이름을 썼다. 강정순 도장을 찍었다. 잉크가 번지지 않게 또렷하게. 어머니, 축하드려요. 중개인이 말했다. 정수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순자와 함께 양평 집에 갔다. 짐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집이었다. 마루에 앉아 정수는 마당을 봤다. 별이 보였다. 남원에서 보던 그 별들. 순자야, 내가 해냈어. 응. 순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정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래,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별을 봤다. 그 별빛 아래 정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자신도 되찾았다. 양평의 봄은 남원의 봄과 비슷했다. 정수는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70년의 습관은 어디서든 같았다. 창문을 열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수는 그 잎을 보며 웃었다. 시작이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부엌으로 향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다. 커피를 내렸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차만 마셨는데 요즘은 커피가 좋았다. 쓴맛이 입안에 돌았다. 그 쓴맛을 삼키며 정수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런 맛인가 보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따뜻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손으로 직접 심고 키우는 것들. 그것들이 정순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거였다. 여보,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 정순이 중얼거렸다. 남편의 사진은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여전히 웃고 있는 그 얼굴.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정순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텃밭은 만들었어? 아직 오늘 시작하려고. 내가 씨앗 좀 보내줄게. 남원에서 가져온 거.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순도 곧 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겠지. 천천히 하나씩 오후가 되었다. 정수는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손에 흙이 묻었다. 그 감촉이 오래전 남원의 논밭을 떠올리게 했다. 정수는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 상추 씨앗이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속으로 들어갔다. 잘 자라라. 정순이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었다. 정수는 혼자 밥을 지었다. 혼자 먹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다. 밥을 먹다가 정수는 문득 지은이를 생각했다. 손녀, 중학생이 된 녀석.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을까? 저녁은 먹었을까? 정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아직은 아니야 하고 혼잣말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작은 슈퍼마켓, 우체국, 보건소 하나씩 알아갔다. 사람들도 만났다.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 남원이요. 아, 남원 거기 좋죠.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곧 입이 열렸다. 혼자 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순도 웃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수는 등기증을 꺼냈다. 소유자 강정순, 그 이름을 보며 정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강정순, 내 이름, 내가 산 집 내 것,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정순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렇게 늦었을까? 70년을 살았다. 그 70년 동안 정수는 남편의 이름 뒤에, 아들의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집도, 땅도, 통장도 대부분 남편 이름이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이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이라니.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쓴웃음 뒤로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희망 같은 것. 그래도 늦지 않았어. 아직 살 날이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다. 작은 잎들이 돋아났다. 정수는 그 잎들을 보며 기뻤다. 나도 자라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택배가 왔다. 정수는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다. 보낸 사람. 순자 정수는 상자를 열었다. 씨앗들이 가득했다. 고추, 토마토, 가지. 그리고 편지 한 장. 정순아, 잘 지내고 있지? 이 씨앗들 심어봐. 내가 키워낸 것들이 내 밥상에 오르는 거야. 그게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사랑의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마당에 씨앗들을 심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흙을 덮고 물을 줬다. 손이 흙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그 손이 자랑스러웠다. 내 손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야. 정순이 중얼거렸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정순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엄마,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수는 문자를 보며 멈췄다. 손이 떨렸다. 보고 싶었다. 손녀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다시 흔들릴까봐. 정수는 답장을 보냈다. 지은이만 보낼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양평에 왔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손녀를 기다렸다. 버스가 도착하고 지은이가 내렸다. 정수는 손녀를 봤다. 키가 컸다. 얼굴도 조금 달라졌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정순을 안았다. 정순도 손녀를 안았다. 오랫동안 눈물이 났다. 지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괜찮아요.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정수는 더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정수는 지은이에게 집을 보여줬다. 작은 집이었지만 지은이는 좋아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마당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응, 할머니 집이야. 정순이 말했다. 그 말에 자부심이 실려 있었다. 저녁을 먹었다. 정순이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줬다. 지은이가 맛있게 먹었다. 이거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응, 맛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정수는 웃었다.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았다. 별이 보였다. 남원에서 보던 그 별들, 정순과 지은이는 별을 봤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아빠 용서하셨어요? 할머니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 그게 뭘까? 정수는 아직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용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이름으로 살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응, 알겠어요. 지은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정순도 손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이가 돌아가고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밤이 되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등기증을 다시 꺼냈다. 소유자 강정순, 그 이름 아래 정수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다시 따라갔다. 사람이 이름으로 살아도 이름으로 죽어도 결국 자기 이름으로 책임져야 해. 정순이 중얼거렸다. 창밖을 봤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춤 같았다. 정수는 그 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야. 정수는 등기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로 향했다. 누웠다. 천장을 봤다. 자신의 천장, 자신의 집, 자신의 이름.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정순이 중얼거렸다. 남편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정수는 꿈을 꿨다. 남원의 논밭이 나왔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정순도 웃고 있었다. 그 꿈 속에서 정수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강정순. 그 이름이 논밭 위로 퍼져나갔다. 아침이 왔다. 정수는 7시에 눈을 떴다. 마당의 감나무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새가 울었다.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은 남을 위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잉크를 남기는 일이다. 그 생각이 정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정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을 봤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고추도 싹을 틀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졌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정순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가볍게 번졌다.